에도 이게 통할 건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워드랑 해시태그 잡고 올리라는 거는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것 같은 게 저한테는 크게 필요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노우볼입니다. 제가 하드디스크 정리하다가 잠들어 있던 파일들을 좀 많이 발견했는데 그거를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가져온 건 대량 등록 소신 파일을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받는 방법은 영상 중간에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작합니다. 제가 강의를 들을 당시에 한 반에 12명인가 그쯤 있었어요. 근데 한 반에 각자 성과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분명히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대체 왜 매출이 차이가 나지? 그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잘 파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키워드랑 해시태그 안 잡고 그냥 다 올린대요. 들어보니까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그 당시에 매출에 3천만 원 정도 하시던 분의 계정을 직접 봤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공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시기가 조금 지났지만 지금도 아마 비슷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큰 교훈을 주셨던 여성분이 한 분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과 얽힌 썰을 한 3개 정도 풀어볼까 하는데 구체적인 거 밝히면 누군지 특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추측 불가능하게 좀 신원에 대한 거는 좀 허구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부지방에 거주하고 있다고 할게요. 중부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분도 대량 등록을 하고 계셨고요. 그 당시에 서과장님 거 듣고 있었고 그거를 이기수정도 먼저 들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강사분의 친구분이셨고 그래서 그 강사분의 소개로 만나게 된 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량 등록의 분위기는 지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때는 꿀단지 그 자체였죠. 그래서 지금처럼 검색창에 구매대행 검색하면 구매대행 현실이 맨 위에 오지 않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거의 천하제일 물량대회라고 할 정도로 많이 올린 놈이 장땡이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서로 모이면 하나같이 너 몇 개 올렸냐 무슨 군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10만 개 미만이면 겸상금지인 거 모르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닭등이 통하던 낭만의 시대라고 해야 되나? 지금도 안 벌리는 건 아닌데 굳이 지재권이나 계정정지 같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해야 할 정도인가 하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분이 점심 식사에 저를 초대를 해주셨고 제가 그 당시에 알리익스프레스 대량 등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3개였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때 제가 미서씨 매크로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흥미가 있다 하셔서 저를 호출하신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도 똑같이 알리익스프레스 대량 등록하고 있었거든요. 대량 등록 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건데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중심으로 하는 거고요. 사업자 한계로 거의 매출이 3천만 원인가? 그쯤 되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업로드량 자체가 저랑 막 크게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되게 공감하실 텐데 진짜 졸라 궁금해요. 대체 뭔 짓을 하길래 나랑 차이가 나는 건가 너무 궁금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매출이 한 300만 원쯤 했던 것 같은데 월 매출 1000만 원만 넘어도 소원이 없겠다 싶었어요. 진심으로요. 물어보면은 다 자기들은 번역 안 하고 그냥 올린대요. 해시태그 키워드 이런 거 진짜 하나도 안 잡고 그냥 그대로 싹 다 올린대요. 근데 나도 싹 다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나는 키워드랑 해시태그도 다 잡는데 왜 내 매출은 그만큼 오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특별히 비법이랄 것도 없는데 비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섀도우 복싱한 게 아니었나 싶지만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돈이 많으셨는지 그때 당시에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었네요. 그리고 거기가 비싼 곳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튼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점점 문자 빈도가 이제 높아지게 됐고 그러다 어느 날 그분이 자기 사무실로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용한 곳이었고 공유 오피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2인실 규모의 사무실이었어요. 한 3, 40만 원쯤 월세 했던 곳이어서 저렴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무실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했었는데 앞으로 우리도 수동과 반자동으로 넘어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쿠팡 1만 개 제한 그 이후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다른 거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고 우리 강의 함께 들을까?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도 이제 수동이랑 반자동에 관심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자기 계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죠. 정확히는 샵마인도 보여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샵마인 보면 보통 이제 주문 수집이랑 고객 문의 이런 거 보이잖아요. 와 이분은 CS를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문의가 한 20개 40개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은 문의량이 많다는 건 주문량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부러웠었던 기억이 나고 아무튼 그동안 궁금했었던 그분의 방법을 저는 그때 알게 됐었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차이가 없었던 게 맞습니다. 그분의 방식이 뭐였냐면 그냥 카테고리를 싹 다 올리는 방식이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키워드 안 잡고 해시태그 안 잡고 그냥 싹 다 올리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지금도 먹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말로 싹 다 올리는 게 맞았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근데 제가 했었던 것도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에 존재하는 카테고리를 그냥 싹 다 수집해서 거기에 키워드랑 해시태그 붙여서 업로드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비슷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차이가 뭘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니까 저는 판매자 점수 때문에 더 잘 팔리는 거다라는 이야기였는데 가격 때문이 더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제 판매자 등급에 따라서 더 많이 노출되는 이야기인데 그럴싸한 이야기지만 좀 불분명하잖아요. 하지만 제가 그때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마진율이 저보다 더 박하다는 거였어요. 한 15%도 안 나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를 왜 제가 확신할 수 있냐면 세금 신고하는 걸 제가 도와드렸었거든요. 신고하는 그 금액을 볼 수 있잖아요. 실질적인 마진은 훨씬 더 적게 잡힌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고 아무래도 더 싸면은 더 많이 팔리니까 그런 차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이랑 교류를 하면서 느끼게 된 교훈이 두세 개가 더 있는데 이것도 천천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듣고 만들었던 게 이 파일인데 아마 지금은 바뀌어 있을 거예요. 카테고리가 재분배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 존재하는 모든 카테고리에 대한 링크를 뽑아놓은 파일이고 그분이 했었던 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뭐 가구라고 써있으면 아예 가구라고 해도 너무 크고 뭐 할까요? 뭐 섬유향수 뭐 이런 거 할까요? 진짜 섬유향수 검색해서 그걸 그냥 싹 다 업로드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렇게만 하면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지금은 이게 카테고리가 달라져 있을 건데 그래도 아마 지금도 쓸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받는 방법은 댓글 하나 달아주시고요. 신청 폼에 이메일이랑 댓글이 달려있는 그 아이디를 기재해주세요. 그래서 이 파일을 제가 영상 업로드 시점 5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만 제가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게 오픈해놓으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께만 제가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었던 비밀은 바로 이거였고요. 시점을 좀 현재로 좀 돌아와 볼게요. 24년도에도 이게 통할 건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키워드랑 해시태그 잡고 올리라는 거는 아마 지금도 비슷할 것 같은 게 특별히 엄청 변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가르치는지는 모르겠는데 카테고리 전부 다 올려라, 대량을 대량답게 하라 뭐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아마 지금도 물량을 이전보다 더 늘려야 팔린다 그런 이야기, 큰 궤가 달라졌을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몇 개를 더 풀어볼 생각인데 제가 들었었던 대량 등록 방법들은 거의 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카테고리에 있는 거 있는 대로 다 올린다. 그 방법에서 50보 100보였고 반자동 같은 거는 그 소싱 툴 같은 거 있습니다. 소싱 툴로 가져오는 방식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경쟁사이지만 상도덕에 어긋난다 생각해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나중에 그게 뭐였는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들에도 나왔지만 대량 등록을 좋아하지 않고 권장드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하는 거는 뭐 본인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 방식이 필요한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뵀고요. 어쨌거나 성과가 나긴 하는 것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순이익으로 이어지느냐는 본인만의 비밀이겠지만 분명히 그게 필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서비스하는 업체들도 수요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제가 종종 이런 식으로 제가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 저한테는 크게 필요 없는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생각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제품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